자기야, 운동하자. 지난번에 안 봤던 독일과 일본 한번 보자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 최강국일 때가 있었어. 독일제 하면 엄지척이었다고. 그만큼 전 세계 교육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담게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 GDP 구조 한번 봐봐. 독일은 아직도 수출이 잘 되는 나라. 순수출이 7%야. 어마어마한 국가야. 일본은 뭐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무역으로 크게 재미 보지 못하는 나라.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 198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G5,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그 시대의 가장 최강국 이 G5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한데 모이게 돼. 이때 미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상대적으로 환율 경쟁력이 있는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요구한 거야. 2002년 유로화가 바뀌기 전에는 독일이 마르크라는 통화를 썼었거든. 제2의 기축통화였었어. 자, 여기서 퀴즈.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은 증가하지. 그렇게 일본과 독일 통화는 계속 평가 절상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2년 사이에 달러화가 30% 이상 급락하게 돼. 그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 이후에 즉 미국 제조업체는 어떻게 될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경제와 함께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야. 이 히스토리는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언급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일본은 달러당 250엔에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2년 동안 절반인 128엔, 그러니까 가치가 2배 올라간 거야. 10년 동안 3분의 1, 83엔, 3배 올랐지?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엔고로 일본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탄생된 거야. 똑같아. 독일도 마찬가지였어. 특히 독일처럼 수출 제조업에 경쟁력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항상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거든. 이렇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에 압박을 받아. 거기다가 플라자 합의까지 절상의 압박을 준 거지. 그런데 독일은 일본과 다르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었어. 신의 한 수였지. 바로 유로화 사용. 보통 전통 있는 자국의 통화를 버리기 힘들거든. 근데 독일은 결단을 내려 마르크를 내려놓고 2002년부터 유로로 통일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야. 독일이 이전처럼 마르크화를 썼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절상됐을 거야. 그런데 독일은 유로존 공동의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자국의 가치만큼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지가 않아. 유로존에는 피그스라고 들어봤어? 이 돼지들, 그치? 지중해 국가들. 포르투갈의 P, 이탈리아의 I, 그리스의 G, 스페인의 S. 이 피그스가 굉장히 형편이 안 좋은 국가였다고. 특히 그리스는 부도도 났던 거 기억하냐? 유럽은행이 구제금융한다 뭐한다 난리쳤었잖아. 이렇게 못난 국가도 껴있으니까 유로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진짜 예전에 1유로에 1,7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그치, 1,200원대야. 그래서 한국이 요즘에 유럽 가는 거야. 예전에 유럽 안 가서 엄청 비쌌다고. 근데 요즘에 유럽 가는 게 바로 여기 때문인 거야. BMW 사 안 사? 산다니까. 왜?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절대로 유로를 포기할 수가 없어. 오히려 지금 브렉시트, 영국 떠나려고 하잖아. 그래도 절대 독일은 못 떠나. 오히려 유럽연합에서 선동을 해야 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왜냐면 제조 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로화 도입이었거든.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국가 독일이기 때문이야. 정리하자. 지금의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만든 거는 뭐다? 통화 방향이다. 독일은 유로화 수혜로 계속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은 엔고로 수출 경쟁력 하락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일본은 아직도 엔화를 절하시키려는 미련을 못 버렸어. 계속 절하시키고 싶거든. 원래 미국이 세계 패권 자랑할 때 오바마가 아베 신조랑 친했어.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은 일본을 통해 견제하려 했었다고. 그러니까 둘이 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때 미국, 일본 주도 간의 다자간 FTA였던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중국 주도의 RCEP, 리지널 컴프리헨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미일 동맹이다 뭐다, 한국도 아베 외교 본받아야 된다, 선택해야 한다, 신문에서 한참 떠들어댔는데 이때 미국이 일본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줬어. 일본, 너 우리 미국 편하면 너네 통화정책 딴지 안 걸게. 그때부터 아베노믹스의 세계 화살이 발사된 거야. 통화정책으로 돈을 미친 듯이 뿌려대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 이렇게 수출 경쟁이 좋아졌고 외화벌이 많이 하니까 기업 이익은 좋아졌어. 니케이 지수가 단 5년 만에 더블이 됐다고. 더블.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난 거야. 요점은 환율이 그만큼 국가의 생존에 중요하다. 이미
환율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중국이 있다. 이렇게 독일과 일본은 끝.